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삽입 메뉴에서 계속해서, 도형과 스마트 아트 삽입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림과 클립 아트 삽입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네, 먼저, 도형 항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클릭해보면, 예. 최근 사용한 도형들, 각종 도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최근 사용한 도형들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선형이 나오죠? 예, 직선도 있고, 이렇게 화살표 또는 꺾어진 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각형도 다양한 사각형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다각형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다음에 블록 화살표 도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식 도형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순서도, 우리 수학의 순서도에 사용되는 도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수막과 별, 각종 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말풍선 도형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네,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도형을 한번 이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클릭해볼까요? 클릭했더니 어때요? 마우스 커서가 플러스로 바뀌었죠? 네, 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클릭 드래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크기의 도형이 그려지고 있죠. 네, 여기서 떼주면 됩니다. 떼주면 지금 위에 보이는 메뉴가 어떻게 됐죠? 그리기 도구, 서식 도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용한 도형이 나타나면서 도형 스타일 메뉴가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도형 서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도형의 윤곽선, 도형 윤곽선 보이고 있죠? 윤곽선 원하는 색을 커서를 가져가면 어때요? 미리 보기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넣어줄 수 있고요. 도형의 채우기 색도 가져가면 지금 다 미리 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색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도형을 선택하니까 다시 도형 스타일이 나타났네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도형 스타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도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와서 도형을 조금 이쪽으로 갖다 놓을까요? 도형 스타일 역시 클릭하니까 어때요? 미리 보기 되면서 보여지고 있죠. 원하는 도형 스타일까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형 스타일 원하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다른 도형들을 한번 삽입을 해볼까요? 네, 여기서 다양한 도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수식 도형도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도형 스타일에서 원하는 색으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한 개만 더 넣어볼까요? 예,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도형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야겠죠. 색깔까지 예쁜 색으로 충분히 넣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도형의 순서가 있어요. 지금 사각형이 제일 밑에 있고 수식 곱하기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웃는 얼굴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죠? 사각형을 선택해주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니까 어때요? 사각형이 맨 앞으로 오죠? 역시 다음 도형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 역시 웃는 얼굴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게 지금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겠어요. 맨 뒤로 보내기. 역시 또 하나 더 한다면 필요한 도형은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가 지금 플러스 커서로 바뀌었죠? 드래그해서 얼마든지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필요한 도형만 쉬프트 키를 누르면 다중 선택이 돼요. 두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한꺼번에 선택이 되면서 앞에서 했던 수업과 반복이죠? 오른쪽 키 누르면 그룹을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룹 선택해주고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역시 또 오른쪽 키 눌러서 그룹 해제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도형을 사용할 때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보면 여기 보니까 찾기 및 선택이라고 편집 안내, 그렇죠? 이런 항목이 있죠? 클릭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요 밑에 맨 밑에 선택창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선택창 선택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왼쪽에는 우리 시트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선택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곱셈 기호 6 선택이 돼 있죠? 6. 곱셈 기호 4 선택하니까
예, 다른 곱셈 기호가 좀 선택이 됩니다. 웃는 얼굴 클릭하면 웃는 얼굴이 선택이 되고요. 직사각형, 십자형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예, 눈을 가리면 사라지고 눈을 뜨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도 곱셈 기호, 예, 더블 클릭해서 그냥 곱셈이라고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름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넣어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한글로 주황곱셈 이렇게 넣어줄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름도 바꿔줄 수 있고 우리가 필요 없는 건 잠시 가려둘 수도 있고요. 그죠? 꺼냈을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십자형 도형 같은 경우 우리가 크기 조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나는 이 두께가 이 수식의 이 두께가 너무 굵다 하는 사람은 지금 요 조절 포인트를 보면 여기에 노란색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있죠? 네, 마름모꼴이 있어요. 얘를 갖다가 드래그하면 어때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거. 여기도 보이죠? 네, 이렇게 얇게 바꿔줄 수 있고 우리가 예쁘게 모양을 내줄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이네요. 얘는 그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조절해서 지금 우리가 이 도형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삽입 메뉴에 있는 거죠? 예, 도형에서 중요한 건 정렬 형태 주는 거랑 그리고 뭐 도형의 스타일 주는 거 그리고 얼마든지 도형을 삽입할 수 있다는 거랑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겠어요. 도형 효과, 네온 효과 여러 가지 있죠? 네, 효과까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다 줘볼까요? 네온 효과, 뭐 3차원 입체 효과 여러 가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보이면 우리가 다양하게 도형의 효과까지 줄 수 있다는 거. 부드러운 가장자리. 점점 포인트가 많을수록 부드럽네요. 그죠? 네, 이거는 지금 표현이 안 되네요. 반사 효과까지 저번 시간에 다 했죠. 반사 효과나 네온 효과나 그림자 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죠? 입체 효과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특이하게 보이게끔 해줄 수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좀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넣어보는 걸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도형들은 Shift 키를 누르고 어때요? 다중 선택이 되고 있다는 거. 몽땅 선택이 됐죠? 딜리트 키 눌러주면 한꺼번에 다 지워진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을 한번 다시 넣어볼까요? 삽입해서 도형에서 우리가 어떤 도형일까? 예, 여기 보니까 별 및 뭐 현수막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또는 뭐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잘 아무거나 원하는 거 드래그해서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조금 키워줄까요? 색깔도 조금 이렇게 좀 밝은 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색깔도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선 지금 이 도형에 보니까 이 도형에서 이 도형 위에서 그냥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텍스트 편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텍스트 편집 클릭해주니까 어때요? 커서가 나타나고 있죠? 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갑다 친구야.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편지까지 써서 예쁘게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겠죠. 역시 편집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죠. 텍스트는 드래그하면 오른쪽 키 누르고 텍스트 편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내려보면 어떤 서체가 이쁠까요? 엽서체 같은 거
넣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색깔 같은 거 정해줄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좀 진한 색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형에다가 텍스트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형은 웬만큼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그죠? 어느 정도 도형에 대한 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 한번 학습을 해봤고요. 시트 2로 넘어갈까요? 시트 2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스마트 아트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삽입 메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항목에서 마지막 거죠. 그죠? 예, 여기서 스마트 아트 선택을 해볼 텐데요. 스마트 아트는 뭐냐면 조직도에 사용되는 거예요. 조직도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 아트를 클릭을 해주면 어때요? 스마트 아트 그래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록형, 지금 보이는 게 목록형이죠? 프로세스형, 주기형,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는 거 주기형이라고 그래요. 계층 구조형, 관계형, 행렬형, 피라미드형, 이게 우리가 편집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먼저 간단한 거 해볼까요? 계층 구조형,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조직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계층 구조형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 조직도형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 조직도를 언제 사용하는지 약간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보조자나 조직도의 배열 이럴 때 이 레이아웃을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요. 계층 정보를 알려줄 때 사용한다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 이렇게 조직도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입력 창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들어갈 조직도에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직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이 되면 스마트 아트 도구가 나타나면서 그 디자인 도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스마트 아트 스타일도 나타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스타일 클릭해 보니까 어때요? 바로 바뀌고 있죠? 여기서 미세 효과 스타일 클릭을 해줘서 이렇게 이걸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겠죠? 조직도에는 대부분 맨 위에는 뭐가 들어가요? 대표가 들어가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책에 나온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부, 관리부, 또 개발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또 스타일도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계속 이 부서 밑으로 영업부나 관리부 밑으로 계속 조직도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영업부에다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그래픽 만들기 맨 앞에 도형 추가가 있어요. 도형 추가. 그죠? 여기다가 아래에 도형 추가가 되겠죠? 영업부 아래에다 도형을 추가합시다. 클릭하니까 어때요? 다른 조직이 하나 들어가죠. 아래에 도형 추가 하나 더 넣을까요? 클릭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영업부 아래에 들어갔는데 그 아래에 있는 도형에 다시 밑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얘는 뒤로 가서 다시 영업부를 선택하고 영업부 아래에 도형 추가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같은 레이아웃으로 계열로 같은 등급을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이 이제 3부가 되겠죠. 영업부에다가 영업 1부 그 다음에 영업 2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부에도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넣고 싶어요. 근데 개발부는 이렇게 밑으로 세령으로 들어가지만 또 수평형으로 영업부, 관리부, 개발부처럼 이렇게 수평형으로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조직도는 우리가 보조자 추가라고 그러죠. 보조자는 수평형으로 들어가는 거야. 수평형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죠. 또 역시 개발부를 선택하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조자 추가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죠. 여기다가 개발부에서 뭘 개발할 건지 모르겠지만 개발 여기도 역시 개발 여기는 A팀이라고 쓸까요? 그리고 다음은 개발 B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수평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세로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직부를
조직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역시 필요 없는 조직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삭제해야겠죠? 그죠? 네. 잠깐만요. 지금 영업 1부와 영업 2부가 있어요. 얘를 수준을 올려주겠다. 한 컷 올려주겠다. 그러면 수준 올리기를 클릭을 해야겠죠. 그럼 어때요? 그 위에 있는 부서랑 같은 부서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수준 내리기 클릭해주면 다시 원래 부서로 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수준 올리기와 수준 내리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략기획실 같은 경우는 수준 내리기가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수준 내리기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처음부터 했던 거라서 그렇게는 안 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했던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 수준 내리기와 올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텍스트 창은 지금 나와 있고요. 그것도 다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정도 일단 해주고요. 여기다가 한번 효과를 줘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미세 효과 외에도 내려가니까 어때요? 3차원 효과가 있네요. 그죠? 조금 더 예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 보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줄 수 있고요. 여기서는 뭐 광택 처리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택 효과 한번 줘서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색도 줘야겠죠. 색. 여기 보니까 색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도 클릭해서 어떤 색으로 갈지. 지금 색이 미리 보기 되고 있죠. 지금 색상형에서 강조색 또는 뭐 강조색 2, 3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요 색이 좀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다 같은 계열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틀린 색깔로도 줄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에서 좀 마음에 드는 색으로 넣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쉽게 조직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도 외에도 우리가 다른 레이아웃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이 조직도 말고 다른 레이아웃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아웃을 변경해야겠죠. 그죠? 여기서 오른쪽 키 눌러주세요. 조직도에서 오른쪽 키 누르면 레이아웃 변경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변경 누르니까 아까 우리가 계층 구조형 선택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목록형, 뭐 프로세스형, 뭐 주기형, 여러분 다 이거 어느 형에 있는지 관계형, 행렬형, 피라미드형 쉽게 알 수 있어야겠죠. 좀 알고 있어야겠어요.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나가는 요 프로세스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기본적인 뭐예요? 프로세스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 선택을 해볼까요?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미리 보기가 되고 있죠? 방향과 시간 표시 막대를 순차적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큰 화살표만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머지 조직들은 나오지가 않았네요. 그죠? 그럼 얘를 약간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죠? 대표 1이죠? 네, 여기 좀 대표 1이 있으니까 얘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수학이라고 쓸까요? 수학. 그리고 엔터키를 쳐주세요. 엔터키. 그러니까 어때요? 둘로 나눠졌죠? 네, 그 다음엔 영어 엔터키. 네, 역시 둘로 나눠졌어요. 국어 엔터키. 또 뭘로 할까요?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죠? 한문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줘도 어때요? 지금 프로세스형 레이아웃이 텍스트를 치고 입력만 하니까 알아서 자동적으로 나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얘네들은 그냥 지워주면 되겠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세스형이 나타났어요. 얘도 역시 스타일이 있겠죠?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3차원 지금 광택 처리했고요. 그죠? 그리고 뭐 경사를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또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게 벽돌형 그리고 뭐 일몰형, 금속형, 평면형이 있네요. 우리 여기서 벽돌형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트는 가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주고요. 이렇게 딱
커서를 꺼주면 어때요? 텍스트 편집할 때 클릭하면 바로 클릭이 되죠? 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세스형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마트 아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물론 도형도 같이 학습을 했고요.